빰빰빠밤빰. 반갑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파생꾼입니다. 오랜만에 녹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동안 5월 달부터 현재까지 재미있게 혼자서 매매를 해왔는데, 또 새로운 분이 한 분 들어오셔가지고, 녹화를 하게 되었네요. 혼자서 매매하는 게 상당히 즐겁고 재미있고, 또 심적으로도 편하고 좋은데, 어, 이렇게 회원이 들어오면 조금 죄송한 소리지만 재미없네, 그죠? 그냥 안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 저번 달에 참 좋았거든요. 저번 달에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거든요. 매매해서 돈을 버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마음이 편해요. 하루에 매매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고 한 400 벌었으면 잘 벌었는 거지, 그죠? 그리고 알다시피 5월 달은 풀 수익, 4월 중순부터 시작했던 수익이 5월 달 풀 수익이고 6월 달도 풀 수익입니다. 6월 달 들어오니까 조금 매매하기가 껄끄럽네요. 그죠? 예, 껄끄러워서 지금 시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해보고 있는데, 어, 이제 저희한테 배워보신 분들은 어제 한 분 새로 들어오셨는데요. 이 들어오신 분을 보면은, 기존에 회원이었습니다. 기존에 회원이었고, 한 달 배우고 이제 본인 스스로 매매를 하시겠다고 이제 가셨던 분이고, 배우고 나서 너무 큰 수익이 나니까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제 강의를 조금 더 정독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고 가신 분이에요. 한 달 배워가지고 얼마나 많이 알겠느냐 싶긴 한데, 사람마다 조금씩 틀린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주식 투자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정의를 딱 이렇게 내고 물어봤을 때, 주식 투자는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음 배워왔냐에 따라 가지고 그 답이 틀려질 거란 말이죠. 어떤 분들은 주식은 들고 있으면 수익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주식 투자라는 것은 꾸준하게 버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많은 사람들 가르쳐 봤지만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본인이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그 매매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손해를 보고 깡통을 차고 큰 손해를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최소한 주식시장이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다. 주식을 오랫동안 했지만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어떤 매매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부분들은 어, 대체적으로 확고한 고집이 있습니다. 고집이.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겠다고 했는 부분은 부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매매를 해왔는데 내가 손실을 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내 매매가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지금은 네가 물어보는 현 시점에서는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주식은 더럽게 못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등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고한 고집이 있어요. 확고한 고집. 100번을 가르쳐도 1000번을 가르쳐도 10,000번을 가르쳐도 본인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길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깡통의 길이죠. 우리 회원님 중에서 아마 3개월 이상 배우고 졸업하시는 분들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공통적인 말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주식 강사를 하는 사람 또는 뭐 전문가를 하는 사람 치고 입에다가 맨날 올리는 말이 깡통 찬다 깡통 찬다 이 얘기하는 거. 그런 얘기를 입에 달고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그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 그러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트레이너입니다, 트레이너. 예. 지금 주식시장에는 전문가하고 뭐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이런 종류는 있어도 트레이너는 없거든요. 트레이너가 없는데 제가 트레이너가 됐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리딩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주식을 리딩하는 사람들. 주식 리딩하는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은 뭡니까? 전문가도 아니고 트레이너도 아니고 그냥 자신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남에게 야, 나 따라해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지금 왜 잡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기도 잘 몰라요.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고 손실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왜 잡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수익 났을 때는 자기는 알아요. 왜 잡았는지를. 그래서 설명을 막 해줍니다. 이미 침이 튀면서. 근데 손해를 보게 되었을 때 이거 왜 잡았습니까? 물어보면은 화냅니다. 그냥. 그죠? 이유를 몰라요. 자기도. 자기도 모르게 손해를 보고 자기도 모르게 수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수익을 볼 때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기법이 있으니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손실 날 때는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저는 근데 그게 아니고요. 트레이너예요.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투자가지 그죠? 투자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투자가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할 때 항상 여러분들 입장을 생각하고 나는 투자가로 생각하지 절대 전문가로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조심하란 말밖에 못 하는 거예요. 트레이너를 하려고 하면요. 한 가지 소양만 있으면 됩니다. 뭡니까? 저한테 트레이드 받는 사람이 깡통 안 차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돈을 벌고 안 벌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요. 수억 가지 있습니다. 수억 가지. 왜 하면 전 세계적으로 주식하는 사람 몇 명입니까? 뭐 수억 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수억 명이 다 뭡니까? 본인만의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본인만의 생각. 물론 어디서 주 들었는 뭐 떤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가 보조 지표라든가 뭐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을 가지고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결국에는 본인 마음대로 매매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버는 방법은 수억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을 날리지 않는 방법은요. 그, 그 건수가 많지가 않아요. 왜냐 그러면 돈을 잘 벌고 잘 날리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리고 돈을 잘 벌고 조금 적게 날리는 사람도 좀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적게 벌고 많이 날리는 사람은 그 전체의 90% 이상 차지합니다. 그리고 돈을 적게 벌고 적게 날리는 사람은 또 일부분 있을 겁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를 떠나서요. 안 날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그죠? 1억 명 중에서 돈은 버는데 날리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1억 명 중에서 0.000000001% 정도 뭐 전 세계에서 다 따져봤을 때 100명 이내 아니겠습니까? 그죠? 1년 동안 매매를 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매를 해서 하루도 빼지 않고 손실이 없는 사람은 몇 명이 되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많이 봐도 100명 미만이겠죠. 그죠? 그럼 월 하루 정도만 손해보고 19일 정도를 이득 보는 사람 몇 명이 되겠습니까? 많아봐야 1000명 미만이겠죠. 1억 명 중에서. 그래서 그 1억 명 중에서 음,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손실 본다든가 아니면 손실이 없이 수익만 보는 사람의 비율을 보면 굉장히 희박하거든요. 돈 버는 것보다 더 희박해요. 주식을 해서 돈 버는 사람이 몇 명 되느냐? 뭐 1년에 대략 한 1%쯤 된다고 가정합시다. 그죠? 근데 하루도 빼지 않고 수익을 내는 사람 몇 프로 되겠습니까? 그 1% 안에서 0.001%밖에 안 되겠지. 그죠? 확률로 보면은 뭐 100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아마. 정말 몇 명 안 될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주식시장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제가 지금까지 한 달 가까이 이런 강의를 하지 않다가 또 하게 되어가지고 제 역할이니까요. 제 역할이고 저한테 배우시려는 분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가리키는 게 제
단 한 분이라도 있으면은 가리키는 거지, 그죠?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지금 싸움이 문제입니다, 그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움이에요, 지금요. 그럼 이제 얘는 이제 트럼프락하는 역대급인 또라이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또라이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요, 지금까지는 뭡니까? 이 미국과 중국이라 하는 나라는 서로 대립국가입니다. 대립국가. 뭘로? 군사적으로, 그죠? 군사적으로 대립국가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얘네하고 얘들하고 맨날 싸우는 나라예요. 서로 죽으라고 하는 나라지, 그죠? 그런데 그런데 지금 미국 이 또라이 트럼프가 중국에다가 시비를 건 게 뭡니까? 관세지, 관세, 그죠? 관세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근데 중국이요,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은 중국은 옛날 천안문 사태, 오늘이 천안문 사태 뭐 몇십 년 주기지, 그죠? 저도 천안문 사태를 대충 아는 게 우리나라의 3.1 운동이라든가 또는 뭐 그 광주 항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항쟁들이 있습니다. 그런 항쟁들이 보면요, 우리나라의 우수성을 알려주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절대 외압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친일파라든가 그런 나쁜 놈들, 정치인들, 재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이 있긴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우리나라는 보면은 전 세계 유례 없을 정도의 어떤 저항민족입니다. 저항민족. 어제도 축구 보니까 4강 들어가잖아, 그죠? 우리나라 20살 아래 있는 아들이요, 전 세계에 그 날고 긴다고 하는, 쉽게 말하면요, 메이저리그에 있는 유명한 투수들이 걔네들이 20살 넘어와서 유명해진 게 아니에요. 초, 중, 고등학교 때부터 막 150km, 160km 던지고 굉장히 유망해진 거예요. 그 유망한 애들 중에서도 일부분이 메이저리그로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뭡니까? 동네 축구 선수라든지 뭐 야구 선수라든지 하겠지, 그죠? 그만큼 인프라가 큰 거죠. 미국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야구, 즉 우리 저도 옛날 만화책에서 많이 봤지, 그죠? 고쿠엔이라고, 그죠? 일본에서 가장 큰 야구 대회인데, 일본에 저도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야구 학교,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빼고 어, 고등학교의 그 뭐 학교 수만 해도 우리나라의 10배, 20배입니다. 우리나라 몇 개 없어요. 몇십 개밖에 안 돼요. 근데 몇십 개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몇십 개쯤 잡으면 좀 일본에는 400개, 500개 이래요, 학교가 와요. 야구하는 학교가. 그럼 거기서도 뛰어난 학생들이 뭡니까? 뛰어나다고 프로로 갑니까? 아니죠. 뛰어난 중에서도 뛰어나야지만 프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인프라가 완전 틀린 겁니다. 근데 이 쪼매난 나라 인구가 5천만 명 넘었지, 그죠? 이제 인구 5천만, 그 일본은 1억 넘은 지가 오래됐고 중국은 10억이 넘습니다. 지금 13억 이렇게 얘기하지, 그죠? 근데 아시아에서만 봐도 그렇게 우리나라의 규모가 크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축구로 전 세계 4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걔들만 그랬습니까? 유현진이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하나에서 9승밖에 못했던 투수가 지금 전반기에만 지금 9승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메이저리그가 우리 프로야구 보다 보면은요, 한 번씩 그런 생각 들지, 그죠? 프로야구 보다가 메이저리그 뒷 보면은 어떤 생각 듭니까? 초등학교 운동회 같은 느낌 들지, 그죠? 야, 저거를 못 치냐? 야, 유현진이가 얼마나 잘하길래 그 미국 놈들한테 이기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아들끼리 저끼리도 저 못 치고 보면은 희한하지, 그죠? 저는 야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비하하는 의도는 아니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왠지 초등학교 뭐 운동회 같은 느낌? 아이고,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죠. 뭐 메이저리그 이렇게 공 던지고 뭐 160km를 홈런 빵빵 치는 거 보니까 유현진이 140km 던지잖아요. 근데도 보면은 못 쳐, 언터처블이야. 이게요, 둘 중에 하나를 보입니다. 정말 못 치거나 아니면은 유현진이가 파니까 미국 선수협회에서 봐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아니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160km 던지는 투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공을 던지는데도 빵빵 치잖아요. 그럼 왜 140km를 못 치냐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미국에 넘어가는 타자가 있는 게 좋아요. 왜냐 그러면 우리나라 타자 같으면 유현진이 공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는 빠른 볼이 별로 없잖아요. 해봤자 140km. 그 유현진 공 오면은 가볍게 치는 거예요. 맨날 보는 공이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은 뭡니까? 맨날 150, 160, 170 보다가 140을 보니까 못 치는 거지. 우리나라 유 뭡니까? 그 뭐 SK의 투수 하나 있잖아요. 그죠? 130km, 120 던지는 투수 있죠. 그 투수처럼. 너무 느리니까 못 치는 거예요. 거기다 제구력. 제구력보다는 너무 느린 거지. 그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너무 느려서 못 치는 거예요. 뭐 제구력이야. 뭐 솔직히 그 눈에 레이저 달고 있는 메이저리그 투수 같으면 그죠? 160km 칠 정도면은 140km 못 칠 리가 없잖아요. 120km 못 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구력보다는 아무래도 너무 느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자 어쨌든 이 중국의 나라가 지금 공산국가라서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경제 정책으로 그다음에 뭐 어, 정치 모든 걸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기업들은요, 사실은 뭡니까? 국유화입니다, 국유화. 중국에서는요, 개인이 땅을 보유할 수가 없어요. 임대를 하는 거예요. 베트남이 그렇듯이, 그죠? 공산국가는 개인의 사적 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기업들, 샤오미라든가 뭐, 그죠? 알리바바라든가 뭐, 큰 기업들 있지, 그죠? 이 말은 사유기업이지만 실제로는 국유기업하고 똑같습니다. 하다 안 되면은 정부에서 돈을 밀어줘요. 정부에서 키워준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죠? 옛날에 우리나라 한 70년대, 80년도에 조선에 띄워주는 거예요. 삼성전자에 띄워주고, 뭐 대우 기업 띄워주고, 그럴 때나 가능했잖아요, 그죠? 지금은 불가능하죠. 왜? 자유 경쟁이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얘네들 띄워서 말 그대로 국유 기업인가 거의 유사한 겁니다. 예. 근데 얘네들이 관세 가지고 딱 중국에다가 딱 걸면은 어떻게 하자 그러면요. 넘어오는 수출이 있을 끼고 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수출 수입이 있는데 중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사실은요, 미국 이상으로 사실 수출 기업이 깔고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사실 미국보다 더 뛰어나다고 봐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이 또라이 트럼프가 정말 대단한 게요. 이걸 좀 꿰뚫어 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미국은 경제 대국이고 군사 대국이긴 하지만 이 중국이라는 기업이 만만치 않은 기업이죠.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 뭡니까? 중국사 메이드 인 차이나가 그죠? 없는 나라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요. 가격 경쟁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물건에 대한 경쟁력이 어, 가치는 굉장히 낮습니다. 말 그대로 품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가격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이라든가 알리바바라든가 뭐 큰 기업이 나오면서 뭡니까? 이 품질마저도 좋아져 버린 거예요. 품질마저도 좋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가격에 품질 좋아지니까 전 세계 어느 국가의 어떤 기업들도 중국의 제품에는 이길 수가 없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 중국에다가 이 미국에서 관세를 인상을 시켜버려. 25% 그죠? 그러면 이 중국 기업의 가치는 뭡니까? 품질의 가격은 제품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올라감으로 인해서 뭐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버리지, 그죠? 안 팔린다는 얘기죠. 수출할 때 관세 더 먹는 건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관세를 더 먹고 팔려고 하니까 뭐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버려서 안 팔린다는 얘기죠. 옛날처럼 10분의 1 가격이 아니거든, 이제는요. 얘들도 기술 발달하면서 이제 거의 70%까지 올라왔습니다. 70%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다 관세 때려버리면 뭡니까? 누가 중국산 사겠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어,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지금 이런 부분이 미국과의 분쟁 끝에 지금 취약 상태죠.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어쨌든 이러한 부품들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면은 미국 자체에서 만들어 팔려고 하면은 값싼 원자재가 필요한데 값싼 원자재가 중국산이지, 그죠? 얘를 수출 못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수입을 못하게 되는 게 아니라 관세가 붙으니까 뭡니까? 지금까지 100원 주고 사던 거를 이제 125원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 안에서도 뭡니까?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요일 나왔던 뉴스가 뭡니까? 신규 고용이 3분의 1 토막 나버렸어요. 고용을 안 한다는 얘기죠. 고용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미국 기업이. 근데 여기서 문제되는 게요. 대한민국이거든요. 자, 이제 지금까지 저는 뭐 쓸데없는 소리를 좀 했습니다. 그죠? 경자도 잘 모르는 제가 좀 쓸데없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로 보자고요. 제가 이제 쓸데 있는 말을 해볼게요. 자, 중국하고 한국이 또 최대의 무역 국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의 수입과 수출이 굉장히 활발한 국가가 중국이죠. 사실 미국은요, 우리나라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긴 하지만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뭡니까? 중국하고는 바로 옆에 붙어 있지,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중국이라는 대국가에 대해서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수출과 수입이 어, 중국과의 교역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경기가 떨어지면은 한국의 경기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미국과 중국이 대판 싸우고 있는 와중에 터지는 거는 한국인 거지, 그죠? 우리나라가 한국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관련해서 아시아에서 유명한 3개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 모두 지금 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경제 성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수출 수입이 못하고 있으니까요. 미국에서 하지 마라 그러잖아. 하려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또 북한이 있습니다. 북한이라 하는 주적이 있기 때문에 얘들 말 안 들을 수도 없고 얘들 말을 또 안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럼 중간에 딱 낑겨가지고 애먹고 있는 거지, 그죠?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중국을 따라가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지, 그죠? 예. 그 미국의 이 신규 고용도 개 박살났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차트부터 한번 둘러보자, 그죠? 자, 우리가 깊이 봐야 될 거는 중국이니까 중국을 한번 둘러봅시다. 자, 일단 상해 종합 한번 볼게요. 상해 종합 차트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모양 보기에. 자, 저점 바닥과 바닥이 상태다, 그죠? 이게 지금 요 보이다시피 요 박스권이 깨져버리면 이제 이 붕괴 이까지 내려온다, 그죠? 이까지 붕괴 내려오는 자리고 여기서 지지해주면 다시 박스권 회기다, 그죠? 그러면 지금 중국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 지지선, 저항선, 요 파란색 선이 있는 파란색 선을 돌파를 해주든가 아니면은 요 밑에 있는 선을 깨버리면은 여기까지 떨어지죠, 그죠? 우리나라도 같이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차트만 봤을 때는 중국 상해 종합을 봤을 때는 월요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약간 깨진 걸로 보이지, 그죠? 요 자리를 깨지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타격을 크게 입을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는 틀려요, 그죠?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관계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관계없어요. 단지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국가에다가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별로 미국 주가와 따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이 중요한 거지, 그죠? 중국, 홍콩도 한번 볼까요? 홍콩도 보시면은 지금 주저앉고 있는 상태고, 심천이 깨졌지, 그죠? 예, 심천은 지금 저점이 붕괴된 상태입니다, 그죠? 저점이 붕괴된 상태야. 그럼 얘는 지금 어, 제가 표시해 둔 45,000 요 자리를 지금 아직 깨진 않았습니다. 제가 미리 어, 표시해 둔 이 자리인데요. 이 자리를 지금 근접했습니다. 이 자리를 깨버리면요. 이 자리를 깨버리면 14,501을 깨버리면 14,000, 1,451을 깨버리면 다음 이 자리까지 1,200까지 떨어지죠. 그죠? 그럼 대폭락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은 지지할지 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죠? 상해 비지수도 보면은 붕괴돼 버렸어요. 네, 붕괴돼 버렸고 상해 비가 좀 더 위험하네, 그죠? 보기에는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어, 뭐 상해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코스닥인데 이건 외국인들만 투자할 수 있는 거지, 그죠? 외국인들만 투자할 수 있는 게 보면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얘들은 그래도 우리나라하고 조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우리나라하고 조금 유사한 흐름. 우리나라가 아니고 저 독일은 미국하고 유사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네요. 차트 자체가 미국하고 좀 유사한 흐름을 가지고 있고, 일본은 일본도 미국하고 약간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자, 미국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자, 반도체는 저점에서 좀 조금 올라온 상태고요. S&P는 연중 최고점에서 거의 뭐 근접하고 있을 만큼 이 5일 연속 상승입니다. 그죠? 예,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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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연속으로 상승. 예, 4일 연속 양봉이 나왔고, 요 날도 보면은 뭐 저점에서 조금 올라왔다가 4일 연속 상승. 나스닥도 보시면은 연중 최고점에서 하락했던 폭의 절반 정도를 회복했어요. 그죠? 절반 정도 회복했고. 다우존스도 이 고점에서 저점까지의 절반 정도를, 절반 이상이네. 그죠? 절반 이상을 회복을 했어요. 그럼 우리나라 한국 증시를 한번 봐야 되겠다. 그죠? 한국 증시 한번. 자, 한국 증시 한번 보십시오. 자, 이 고점에서 쭉 떨어졌다가 무려 8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가 상승을 하다가 쌍봉을 찍고 다시 재차 하락을 하다가 지금 사실은요, 우리나라 시장은요,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지, 그죠? 왜 없습니까? 요 날 하루 빼고 나면은 사실 오른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그죠? 이렇게 떨어질 줄만 알았지, 떨어질 줄만 알았지. 사실은 요 날 빼버리면은요, 요거 없다고 생각해버리면 뭡니까? 계속 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인 거예요, 지금.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약간 고점에서 지금 미국의 차트를 우리나라와 비교한다 그러면, 이래 되겠지, 그죠? 여기가 연중 고점이면은 이렇게 떨어졌다가요. 뭐 미국 이렇게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졌다가 뭐 이 상태 요 정도쯤에 있는 거지, 그죠? 지수로 보면은 한 이 정도쯤에 있는 거죠, 지금. 미국은 연중 최고점에서 이만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는 방금 전에 봤던 일본은 우리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게 이렇게 떨어졌다가 급락했다가 요쯤에서 지금 위치상으로 요쯤에 있습니다, 지금. 요쯤에 있습니다. 급락을 했다가 다시 조정을 하다가 조금 올라가는 상황 요즘에 있습니다. 근데 한국 증시는 뭡니까? 이미 해먹을 만큼 다 해먹고 급락 상태에서 연중 최저점에 근접해서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이게 아까 전에 뭐 심천 비지수하고 유사하지, 그죠? 심천 비지수하고. 이번에도 사실은 되게 위험했어요. 이번에도 사실 올라간다라고 보지 않은 건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좀 위험했던 게요. 보시면은 이 떨어지는 날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11일이거든요. 무려 11일달, 11일째 지수는 뭡니까? 아래로 밀렸습니다. 이렇게. 근데 양봉도 나고 음봉도 났지만은 결국 뭡니까? 쭉 밀렸어요. 그러다가 이 저점 260을 찍어주고 더 폭락할 것처럼 보였다가 한 이틀 조정하고 다음날 장대 양봉으로 나오고 3일째 음봉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등락폭을 보면요. 굉장히 놀랍다고 싶은 게 금요일날 한번 보시면은 아침에 이유 없이 시가인데요. 이유 없이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죠? 야간에서 올랐잖아요. 그죠? 하락 출발해가지고 쭉 밀렸어요. 이렇게. 쭉 밀렸다가 뭡니까? 급등을 했다가 다시 여기서 마감했는 이 모양이거든요. 요 등락폭이 요 등락폭이 보면요. 무려 4포인트 증가가 됩니다. 저점에서. 근데 지금이 만기 전주 금요일이었지. 그죠? 만기 전주 금요일 날 저점에서 4포인트 정도의 등락이 생겨버리면 경우에 따라서는 4,500%까지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양압이 굉장히 높아요. 5 이상입니다. 그죠? 전날도 5 이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세는 별로 없어요. 시세는 없는데 시세는 별로 없지만
지수가 올랐다가 쭉 올랐다가 또 쭉 내릴 때는 또 쭉 내리고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걸리면 뒤지는 거죠. 예. 양압도 높은 상태에서 걸리면 죽는 거지, 그죠? 그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지. 만기 이번 주 6월 달에 뭡니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지, 그죠? 내만여의 날이지, 내만여의 날. 그럼 미국의 신규 고용도 3분의 1 토막이고 경기도 안 좋아서 미국이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밖에 없지, 그죠?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자, 경기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를 한다는 그 뉴스 하나 가지고 주가가 5월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근데 금리 인하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남아있는 게 뭡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무역 전쟁이 남아있죠. 그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 무역 전쟁이 만약에 해결이 돼 버렸어요. 타결이 돼 버렸어요. 그럼 주가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타결되면 주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지금 상태에서 타결되면 저는 폭락이라고 봅니다. 폭락. 예. 경기 하향은 못 막는다. 이거지. 자, 일단 큰 게 뭐냐니까 큰 덩어리가 뭐냐 그러면 경기 하향이에요, 지금요. 자, 여기서 나오는 세분화된 게 뭡니까? 미중 무역 전쟁, 뭐 북미 뭐 회담, 그죠? 그다음에 뭐 미국과 관련돼 있는 뭐 각종 뭐 이민자라든가 뭐 그죠? 뭐 기타 등등 이런 요 안에 또 들어가면 내용 뭡니까? 뭐 한국의 어떻게 주고 뭐 어떻게 주고 뭐 이렇게 세분화되겠지, 그죠? 그럼 지금 얘기하면 이게 지금 주잖아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 예를 들면 이런 얘기 한번 할게요. 지금 하이닉스의 2분기, 1분기 실적이 개판이었지, 그죠? 자, 우리나라의 줄을 이루고 있는 게 뭐냐? 우리나라의 줄을 이루고 있는 게 뭐냐? 자, 한국 증시를 한번 볼게요, 그죠? 한국 증시의 민낯을 한번 보자고요. 한국 증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은 남는 건 삼성전자밖에 없지, 그죠? 삼성전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반도체입니다, 그죠? 이 관련해서 얘네들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1분기에서 얘가 실적이 최악이 나왔습니다. 10조를 벌어야 되는데 10조를 못 벌었다는 얘기지. 많이 벌었는데, 그죠? 많이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벌었다고 박살났어요, 그죠? 근데 이때 나왔던 얘기가 뭡니까? 2분기부터는 살아날 거라 얘기 나왔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원짜리를 100원짜리 그 10원을 들여서 100원을 들여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데요. 150원에 팔아도 돼요. 반도체는요. 마진이 얼마입니까? 무려 50% 됩니다. 제조업의 마진이 50%짜리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정말 잘해봐야지 뭐 5% 미만인데 50% 엄청난 폭리지, 그죠? 근데 이게 뭡니까? 지금 쫙 떨어졌네. 가치가요. 1, 4분기에 반토막 나버렸어요. 그리고 2, 4분기는 올라갈 거라 생각했는데 30% 떨어졌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은 뭡니까? 2, 4분기 이번 달 만기는 그렇다 치고요. 2, 4분기 이후에는 뭡니까? 또 실적이 나오죠. 6월 달 이후에 실적 나올 거 아닙니까? 7월 달, 6월 말쯤에 돼가지고 이번 달 말이네, 그죠? 실적 2, 4분기 실적 나오죠. 예상되는 실적은 뭡니까? 얘는 작년 1, 4분기 1조에서 2, 4분기 5천억으로 지금 하향시켜 놨습니다. 벌었다는 얘기니까 잘했다는 얘기 맞습니다, 그죠? 근데 실적이 뭡니까? 1, 4분기에 비해 가지고 반토막 나버렸어요. 삼성전자도 뭡니까? 똑같이, 그죠? 7, 8조 정도 1, 4분기에 7조인가 8조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2, 4분기는 여기서 또 30% 정도 다운될 가능성이 높아요. 2, 4분기 실적 개판이죠, 지금. 안 봐도 뻔하잖아요. 왜? 랜드 프로시 가격이
자꾸 떨어지고 있으니까 주력 상품이 반도체인데 반도체 상품이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판매되는 양은 일정한데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실적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뭡니까? 2, 4분기의 기업 실적이 나올 때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1, 4분기보다도 최소 30% 정도 다운된다는 얘기죠. 그럼 주가가 빠나잖아요. 그럼 전체적인 크기로 봤을 때는 2, 4분기까지도 한국 증시는 안 좋다. 그죠? 답이 나왔어요. 2, 4분기면은 2, 4분기 실적이 언제 나옵니까? 보통 6월 말 정도에 어,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4월 달까지, 8월 달까지, 8, 아닌데, 3, 6, 9, 10이구나. 아, 내 이걸 계산을 못하네. 이런 생각을 제가 안 하고 사니 그렇지, 그죠? 자, 2, 4분기가 6월 달까지의 실적이지, 그죠? 그러면 한 7월쯤 나오겠네, 그죠? 7월 뭐 한 중순쯤 되면 기업 실적 나오겠네, 그죠? 지금 6월 달이잖아요. 6월 한 10일쯤 됐지, 그죠? 그럼 21일 정도 지나면은 또 기업 실적 나오잖아요. 예상 실적 나오고 예, 본 실적 나오겠지, 그죠? 그럼 7월 달 되면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실적이 개판됐지, 그죠? 그럼 개판되면은 개판될 때 떨어집니까? 개판되기 전에 떨어집니까? 실적이 나올 때는요 이미 선반영이라는 의미가 있잖아, 그죠? 예, 실적이 나오는 뭐 8월 달에 나온다 가정하면 8월 달 나왔으면 이미 선반영돼 있어요. 어떻게 주가는 떨어져 있는 거라 이렇게.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는 지금은 44,000원 다시 가 있고 4만 원까지 떨었다, 그죠? 44,000원에 와 있지 다시. 근데 8월 달까지는 또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삼성전자의 차트를 한번 봐야 되겠네, 그죠? 돈 10만 원 버는데 졸라 복잡하다, 그죠? 돈 10만 원 벌라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노. 그냥 올라갈 때 올라간다 보고 내려간다 보면 되지, 그죠? 왜 복잡하노. 자, 전체적으로 한번 삼성전자 분석은 진짜 오랜만인데 음,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네 등분을 해가지고 볼 수 있다, 그죠? 자, 삼성전자를 크게 이렇게 보면은요 한 네 등분 정도로 볼 수 있네요, 지금요. 끊고 보니까 절묘한데, 그죠? 예, 끊고 보니까 절묘하네요. 자, 요 네 덩어리로 볼 수 있는데 한 덩어리가 여기 1번 라인이고 2번 라인이고 3번 라인이다, 그죠? 그 지금 제 2번과 3번 경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경계에. 오를 만큼 올랐다는 얘기예요. 오를 만큼 올랐다. 지수는 오를 만큼 올랐다. 이 상한선을 봤을 때는 상한선의 절반 라인 정도 올라왔다, 그죠? 그러면 얘는 44,200원이 이 34,200원이 옛날에 담은 얘기했었는데, 그죠? 44,200원이 지금 저항입니다, 그죠? 44,200원.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저항 라인에 딱 올라와 있네요. 저항 라인에서 지지를 해주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데 34,500원 조금 지지하게 되면은 다시 이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죠? 요걸 돌파하게 되면은 원래 제가 이 폭락할 때 있잖아요, 그죠? 이때 이 폭락할 때 제가 얘기했었지, 그죠? 이때 올라올 때의 가장 큰 저항선이 44,200이라고 그랬지, 그죠? 47,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47,000원까지 47,000 몇백 원까지 올라왔어요, 그죠? 올라왔다가 다시 4만 원까지 왔다가 다시 44,000원까지 왔어요, 그죠? 그럼 지금 여기가 좀 약간 고비다, 그죠? 여기서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돌파하게 되면은 다시 이만큼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고, 돌파하기 실패하면 여기까지 내려오게 된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6월 달이잖아요, 그죠? 그럼 7월 달, 8월 달 삼성전자 실적은 떨어질 거니까 이때의 실적, 이때의 주가가 어디에 있냐 이거지, 그죠? 이때의 주가가 어디 있냐 달려 있는데, 어, 월요일 날 뭐 조금 올라가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최하 뭐, 이
정도까지는 오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라인에 있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그럼 저는 일단은 시장은 뭡니까? 2, 4분기도 그렇고 3, 4분기도 그렇고 원래 내내 하락할 거라 봅니다. 저는 하락할 거라 봅니다.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2년 차잖아, 그죠? 아직 2년 차도 안 됐지. 1년 차 반밖에 안 지났잖아, 그죠? 2017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18년도 하락장이 왔고요. 2019년도도 지금 하락장 오는 상태거든요. 그럼 최소한대로 올해 연말까지 4년 주기, 8년 주기니까요. 2년 주기로 감안하면 4년을 반으로 자르면 2년이니까 2년 주기로 하면 올해 12월 달까지는요. 계속 하방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년 2월 달 정도 되면은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너무 안 좋아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인들이 하는 거 보면은 나라가 좀 힘들지, 그죠? 한쪽에서는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반대다 이거 그죠? 무조건 반대다.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망해야지만 내가 정치인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니까 내가 비록 국회의원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다. 니네들 정권 잡고 있는 동안은 이거잖아 그죠?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 위험한 발상이냐 그러면요. 여러분들 생각 잘 해야 됩니다. 어, 정당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가져가면 돼요. 정당은 그죠? 민주당을 바라든지 아니면 자유한국당을 바라든지 가면 되는 거예요. 이쪽에 어느 당에 있든지 여러분 관계없어요. 이쪽이 싫어하겠지, 그죠? 근데 싫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잖아요, 그죠? 뭡니까? 정부지, 그죠?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저 혼자만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좀 이상합니다. 어떤 게 이상하냐 하면은. 자, 정부는 민주당이 될 수도 있고 자유한국당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뭐예요? 사실 이건 별개잖아요. 상권 분립이잖아요. 근데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물론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여당, 야당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 정부는 별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치적인 동물이다라고 가정하면은 뭐 어느 쪽을 믿든지 관계는 없어요. 상대편을 미워하는 관계없어요. 근데 얘를 미워하면 안 돼요. 얘를 미워하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얘를 미워하는 사람을 반정부주의자 하잖아요. 반정부주의자. 반정부주의자는요 정치인이 아니에요. 정치인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쿠데타 세력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이런 사람으로 만들고 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얘를 싫어하게 만들고 있잖아, 지금요. 왜? 이유가 뭔데? 국회의원 해먹으려고. 자기 국회의원 해먹으려고 지금 이거 만들어서 이거를 싫어하게 만들잖아. 그래 놓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경제가 어렵다 하고 앉아있거든요. 지금, 어제도, 오늘도 제가 저기 옷 사러 갔는데요. 코롱 오늘 인더스트리라고 옷을 팔더라고요. 옷을 사러 갔는데 코롱 옷이 비싸잖아요. 지금 인버사 때문에 박살났지만은 비싸거든요. 옷이 재질도 좋아요. 옷 재질도 좋지만 그만큼 비싸요. 근데 80% 세일인데도 뭐 기본이 뭐 4만 원에서 비싼 거는 10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옷값이 얼마나 비싸길래 뭐 40, 80% 세일하는데도 그리 비싼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뭐 봉다리에다가 뭐 시장에서 만 원짜리 뭐 팬티 세 장에 만 원 주는 팬티도 아줌마 1,000원 깎아주세요 하고 콩나물 100원, 100원, 1,000원치 사놨고도 1,000원, 100원 깎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 뭐 4만 원짜리, 8만 원짜리를 막 그냥 막 봉다리에 막 주워 담더라고. 와, 대구 사람들 돈 존나 많구나. 그런 생각했으면 솔직히. 저 사람들 시장 가면요. 2,000원짜리 파한단 1,900원 달라고 깎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뭐 40만 원짜리 옷을 뭐 10만 원 주고 판다 그러니까 막 서로 담으려고 막 싸우면서 막 그 쓰레기 봉다리 같은 그 봉다리에다가 막 그 비싼 옷을 막 쓸어 담더라고. 그래놓고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끼리 나와서 남자들끼리 담배를 피는데 경제 어렵다고 욕을 하는 기라. 정부 욕을 하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말아먹었다 이러면서. 내가 솔직히요 듣고 있다가 제가 좀 기가 찼습니다. 아니 경제가 어렵다는 사람이 코롱 옷 사러 그 먼 데까지 와가지고 옷 사러 와가지고 정부 욕하냐고. 아니 코롱 그거 씨발 비싸가지고 사지도 못하는 사람 수두룩한데 그런 사람들도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씨발 먹고 살만 하니까 옷도 사러 오고 놀러도 오면서
정부를 욕하는 얘기죠. 저는 정부 예찬자 아니에요. 그 정부 예천론자입니다. 뭐 문재인이고 이명박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일은 저는 그냥 믿어주는 편이에요. 왜? 아니 국민이 정부를 안 믿으면 누굴 믿어요? 그러면 뭐 북한의 김정일이 믿습니까? 요즘 뭐 자유한국당 보면은 뭐 김정일이가 더 낫다면서요. 뭐 하는 사람들이야 대체 말이라도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잖아 지금요. 무슨 보수라 그게 무슨 보수입니까 그게? 말 그대로 뺄갱이지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뺄갱이잖아요. 맨날 입만 열면 뺄갱이 카는데.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지금 남한테 지금 그렇게 덮 씌우는 거 아닙니까? 옛날 친일파들이 그런 짓 많이 했잖아요. 어쨌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정부를 싫어하는가. 정부 싫어하면 안 돼요. 근데 정부 싫어하게 만드는 게 누구야? 이 정치인들이잖아.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 지 국회의원 한번 해먹으려고. 국회의원 해먹으면 여러분들한테 선물 사줍니까? 안 사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줘요. 선거 때만 되면 와가지고 고개 숙이면서 뭐 종입니다 해놔놓고 씨발 당선만 되면 뭡니까? 고개 빳빳하게 세워가지고 그때부터 국민이 보지도 않잖아. 그 주디만 열면은 국민 그리고 있거든. 주디만 열면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국민은 누굽니까? 우리 같은 서민 아니에요. 재벌들. 자기들한테 돈 보태주는 국민이 국민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 국민이 아니에요. 아래 것들. 종입니다, 종. 국민이 아니고 우리가 종이에요. 그렇게 해왔잖아, 지금까지. 그런데 그 종들은 뭡니까? 또 윗분 섬기듯이 섬기고 앉아 있는 게라. 기가 막히지, 그죠? 역사의 굴레가 참 기가 막힙니다, 보면은. 옛날부터 뭐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겠지만 참 황당하지, 그죠? 자기를 짓밟는 사람을 섬기고 앉아 있잖아요, 항상. 정치는 정치로 끝내야 됩니다. 정치가 경제로 가면 안 돼요. 그 여러분들은 경제가 어렵다, 뭐 삶이 어렵다 하지 말고 정보를 붙들어줘야지. 그러면 잘하라고 하고 저 못하는 종들을 뭐렇게 해야지. 같이 욕하면 안 되잖아요. 그치, 그죠? 같이 욕하면 안 돼요. 정치들끼리는 욕해도 되지만은 정부를 욕하면 안 되지. 정부 욕하면 반정부 체제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정부를 욕할 자격이 없잖아. 지가 맨날 정부 욕하는데 무슨 정부를 탓할 게 뭐 있냐고. 그러면 지가 대통령 돼 보든가. 그러면 능력이 되면 해보든가. 저라면 안 합니다 그거. 왜? 아니 씨발 심심하면은 내 이름 가지고 막 장난치고 내 옛날 경력 가지고 뒤에서 욕하고 내 그만두고 나면 내 깜빵이 집어넣으려고 막 우리 가족 디비고 누나 디비고 형제들 디비고 우리 할아버지 디비고 다 디비 가지고 내 깜빵 보내려고 하는데 미쳤다고 저 대통령 합니까? 옛날처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은 이제는 그것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차라리 구청장이 드나. 구청장은 지 맘대로 할 수 있잖아. 구청장보다 못해요 대통령이. 왜?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씨 국민들이 뭐 이런 가지고 욕해버리고 뭐 이명박 대통령도 그때 뭐 쥐 뭐라고 얘기하고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앙 그러고 뭐 아니 남의 이름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 우리 옛날 어른들 말해요. 뭐 쥐 이름은 얼마나 좋길래 남 이름 가지고 장난치노? 근데 그걸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 왜? 이 사람들 때문에 이 민주당하고 자유당이라는 이 정치인들 때문에 정치인들 선동에 지금 국민들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뭡니까? 반정부주의자인 거라. 정부가 뭐만 하면 반대해.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생각 안 한다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얘네들이 그래 만들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국민의 종들이 주인을 그렇게 만들고 있어. 그런 중요한 건 뭡니까? 얘네들은 내년 총선 때까지요. 아무것도 안 할 생각인 거예요. 아무것도. 요걸 하더라도 어차피 자기들 지지하는 사람은 지지할 거고 지지 안 하는 사람은 지지 안 할 거라 생각할 거잖아요. 그러면 지지하는 사람들은 잡아놨다고 생각하는 거라. 그러니까 뭡니까? 나라가 망하든 말든 간에 내년 총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면은 나라 경제는 추락하게 되고 추락하는 원인은 누굽니까? 이 정부와 야당입니까? 여당이네. 그죠? 여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든 말든 간에
국회의원 한 명 더 되겠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절반은 이쪽 땅이고 절반 이쪽 땅이란 말이죠. 얘네들 이쪽 땅 아들은 뭡니까? 때려 죽이도 이쪽 땅 믿는다니까. 우리가 교회 예수님 믿으라고 해놨더니만 목사 믿는 것처럼요. 이거는 뭐 꼼짝도 안 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약간 흔들흔들 하거든. 이게 조악하다 흔들흔들 하거든. 그럼 이 사람들 일부가 뭡니까? 경제가 폭망하게 되면은 일부가 투표를 안 하게 되겠죠. 또는 조금 넘어갈 수도 있겠지, 그죠? 이거 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 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이게 뭡니까? 나라 말아먹는 거예요. 나라 망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이렇게 경제가 폭망하게 되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요가 뭐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정부 욕하면 뭐합니까? 그러면 뭐 부도나는 회사가 살아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자영업 망했는데 갑자기 정부가 돈 보태줍니까? 안 보태주잖아요. 우리는요 회사가 부도당하면 실직자가 되는 거고 내가 하는 자영업이 망하게 되면은 나는 거지 되는 거예요. 거지 되고 나서 나라 잘 돼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 깡통 차고 나서 주식이 올라가면 뭐 하냐고. 아무 의미 없잖아요. 저는 이걸 제일 우려합니다, 지금. 저도 정치, 경제 이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긴 한데 이걸 제일 우려하고 있어요, 지금요. 주식하는 사람이 왜 정치까지 관여해야 되냐고. 내가 뭐 한다고 주식하는 사람이 정치까지 봐야 되냐고요. 근데 지금은요, 안 볼 수가 없어요. 이걸 안 보고는 주가 하락하는 것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봐야 되는 거라. 지금 맨날 국가 경쟁력 떨어지고 수출 떨어지고 내수 떨어지고 하지 그죠? 왜 떨어집니까 이거? 아무것도 안 하잖아 지금. 니네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난 보이콧한다고 보이콧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에게 권리가 너무 높은 거예요. 얘네들은요 문호동 무임금 해야 돼요. 그냥 명예직으로 놔둬야 됩니다. 근데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이잖아요. 입법기관인데 사실상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거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큰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큰 역할을 부여해버리니까 뭐야? 이 정부가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추경일을 하려고 해도 못하는 거고 정부에서 시책하려고 그래도 법을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 못하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요. 이제 원래는 이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최악 상태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정권이 바뀌었을 때 얘기지 그죠? 자,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뭐 이번 내년 총선에서 200석 가까이 하게 끼고 뭐 자유한국당하고 뭐 나머지 여당은 뭐 조금씩 나눠가지겠지 그죠? 그럼 만약에 다음 대선이 반대편 진영에서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가정해봐요. 지금은 그렇지만 다음 대통령은 괜찮을 거예요. 만 이렇게 됐을 때 이 정당에서 다음 대통령이 나오면은 괜찮을 거예요. 왜? 얘네들이 의석수를 과반 이상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국회의원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뭐 부정부패라든가 우리가 흔히 봐왔던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나라를 운영한다면은 별 문제가 없어요. 이제는요. 없을 수도 있고 장단점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정권을 창출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얘들 지지 국회의원 수가 적잖아요. 얘네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요? 야, 너가 내 여당일 때 어떻게 했노? 얘들이 가지 이제 좀 봐도 좀 해도 해주겠습니까? 절대 안 해줍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나라는 최소한으로 아직 남은 3년 플러스 5년 그 이후 뭐 여파까지 감안하면은 진짜 10년을 되돌리는 거 되는 거예요. 10년을 후퇴하게 되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게요. 여기도 잘하고 여기도 잘해야 돼요. 정부 정부라는 데에서는 이 민주당이든 자유당이든 서로 합의를 해야 됩니다. 정부가 뭡니까? 민심이고 그죠? 민심이 그 경제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위해서는 얘네들이 초당적으로 합의를 해주고
그래야지 우리나라 연말까지 조금 실적이 떨어지더라도 내년에는 살아날 수 있잖아요. 이게 경제잖아요. 경제 사이클상으로 보면요. 이 8년의 주기가 있단 말이에요. 8년 주기, 그죠? 이 8년의 주기마다 대세 상승장과 대세 하락장이 바뀌는 게 8년이거든요. 근데 요 4년을 또 뚫어보면은 4년 안에도 대세 상승 하락장이 있단 말이에요. 뚫어보면은. 또 4년 안에도 뭡니까? 상승과 하락이 있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도로 2년, 4년, 8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2017년도 12월부터 폭락이 시작됐으니까 2019년도 12월은 뭡니까? 대세 하락장 중에서 상승을 해주는 장이 온다는 얘기죠. 그럼 또 1년 정도는 시장이 괜찮을 수 있어요. 1년 정도. 비록 1년이지만은 1년은 괜찮을 수 있다. 그럼 결국 뭡니까? 반도체도 원래 연말까지 떨어지다가 내년 2월 정도, 그러니까 2월이라 그러면은 1, 4분기지, 그죠? 작년 실적이죠. 작년 실적이 바닥이라고 확인을 받고 이제 1, 4분기부터 살아난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면서 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왜 살아나냐 이래 물으면 안 됩니다. 이 주기가 왜 8년이냐 물어보면 안 됩니다. 왜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 뭐 언제는 뭐 맨날 좋았나? IMF 때 좋았습니까? 지금보다 100만 배는 더 어려웠어요. 2008년도 그 금융사태 때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지금 거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지금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엄청나게. 몇백 배 좋은 거예요, 지금. IMF에 비하면 몇만 배 좋은 기고. 그런데 사람들 죽겠다고 징징거리고 있거든, 지금. 이 사람들 IMF 맞아봤습니까? 못 맞아봤잖아요. 뉴스만 틀면 대기업이 무너지는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97년도에는 뭐 97년도에도 살아계신 분도 있겠지만 저도 뭐 그때 한창 경제생활할 나이보다는 대학교 졸업할 나이였는데 저하고 비슷한 또래도 있을 거고 저보다 연세 많은 분도 있을 거고 저보다 어린 사람들은 이거 경험도 못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보일러 기름 없어가지고 집에 겨울에 한겨울에 어 보일러 못 떼는 기억 있습니까? 그게 옛날에 70년도에 있는 게 아니고 IMF 때 있었어요. 전 국민의 한 50%가 그랬습니다. 50%가 중산층이 다 붕괴되고 하민층은 그 완전 그 저소득층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왜 실직을 해버리니까. 지금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금 나라가. 여러분들이 못 겪어봐서 그래요. 어렵다, 힘들다 이런 거를요. 진짜 그때는요, 보일러 뗄 돈이 없었어요. 실직 때문에. 다 실직이라. 왜? 회사가 무너지니까. 은행 붕괴되고, 대기업 붕괴되고, 다 부도나고, 눈만 뜨면은 3개, 4개씩 부도나고, 막 이랬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불안한 게 그건 거예요. 좀 길게 쓸데없는 말도 많이 들어가는데 불안한 게 그거예요. 이게 경제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정치와 경제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죠? 이게 우리나라는 이 정치가 좀 강하다는 얘기죠. 정치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는 12월 달까지 실적이 안 좋다가 12월 이후부터 좀 살아나야 정상인데 한 1년 정도 동안 살아나야 정상인데 이 정치가 지금 개판이다 아닙니까 지금. 연봉 2억 이상 받는 사람들이 지금 일 안 하고 월급 받고 있잖아 지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재반되는 뭐 비서라든가 뭐 그런 거 감안하면 한 7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7억만 들어가겠습니까? 뭐 특활비라든가 감안하면은 개인 국회의원 한 명당 한 1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100억이 아니라 10억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의전까지 다 합치면 훨씬 더 높겠지만 일단 그 실제로 그냥 보는 돈만 했을 때 그럼 그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3천억 나눠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1년에 매년 일도 안 하면 3천억 날려먹고 있는 거예요, 국가의 돈을, 국민들 세금을. 이 돈이 아까운 돈이잖아, 이 돈이 아까운 돈이라.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400조, 지금 500조 좀 되나, 그죠? 500조 좀 되나요? 얘는요, 땅을 파도 500조 나가고, 하늘을 날려도 500조 나가고, 쳐놀아도 500조 나가고, 뭐 해도 500조 나갑니다. 그냥 이게 예산이에요, 예산 그냥. 새 나간 돈도 있고 꼭 필요한 돈도 있고 꼭 필요한 없는 돈도 있고 선심성 구황도 있고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뭐 이 정당 온다고 해서 이 정당 돈 적게 들어가고 많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들어가요 근데 이거 이외적으로 들어가는 돈 있잖아요 나라에서 세금으로 들어가는 돈들 그런 돈이 아까운 돈이거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턴을 하려고 하면은 미리 조짐을 좀 보여놔야 돼요 그럼 지금 경제는 조금씩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왜? 경제는 항상 그랬잖아요. 상승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클이. 우리 바이오리듬처럼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려오고 있는 와중이라니까. 내려오고 있는 와중에 내려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턴을 하려고 하면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거지. 자, 우리가 어, 제가 경제학자도 아닌데 쓸데없는 소리를 되게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주가 떨어지는 걸 이해를 하고 어떻게 될지 알잖아요. 그죠? 주가가 떨어지는데요. 떨어지는 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이 경제 사이클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경제 사이클의 중간에 있다고 가정하면요. 자, 이게 뭐 상승, 하락, 횡보, 이게 우리나라, 경기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하거든요. 경기 사이클이라고. 주식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요. 이게 눈에 보여요. 이게 경제를 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게 보입니다. 근데 하락을 하는데요. 하락하는 포인트가 이제 여기 이 포인트가 있어 끼고요. 여기 이 포인트가 있어 끼고, 그죠? 여기 이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다 하락이잖아요. 여기도 하락이긴 합니다만, 그죠? 근데 이제 이게 터닝 포인트잖아요. 터닝 포인트에서 턴을 하잖아요. 그럼 터닝 포인트에서 턴을 달라 그러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요. 터닝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여기서는요. 못 막아요. 우리 이 자리가 언제입니까? 이 자리가 2017년도 12월 자리지. 제가 2012년도 12월 제 유튜브 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1년 내내 떨린다고 했습니다. 1년 내내 폭락할 거라 얘기했어요. 이날요. 가상화폐 하지 마라 그러면서 폭락한다고 얘기했어요. 12월 2018년도 10월달 막 폭나고 쌩 난리지겠지 그죠? 지금 제 생각에 요쯤 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예, 제 그냥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그럼 아직도 더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경기가 떨어지면 당연한 거예요. 왜? 경기 사이클이 그렇다고. 우리 컨디션도 그렇잖아요. 한 달 내내 컨디션 좋을 수 없잖아요.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좋을 때 나쁠 때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왜 이래 됩니까? 굉장히 나쁘다가 조금 좋아지면은 굉장히 좋아진 느낌 들어요. 굉장히 좋아지면 어떻습니까? 막 설치제끼거든. 운동 존나게 하고 하거든. 그러니까 뭡니까? 또 떨어지는 거 기운이. 또 떨어지다가 심해지면은 뭡니까? 회복이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점이라는 얘기지. 그죠? 이 시점에서 뭔가 조짐이 보여야 됩니다. 뭔가 조짐이 보여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조짐이 안 보이면 어떻습니까? 이 경기 사이클만큼 더 내려간다는 얘기죠. 하락이 더 떨어졌다 이러고 한다는 얘기죠. 이거를 여기서 막을 것이냐, 여기까지 봐야 되느냐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미국 지금 트럼프의 중간 선거도 있지.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4년을 더 해먹으면은 아마 전 세계 미국 빼고는 버틸 국가가 잘 없을 것 같아요. 미국만 잘 나갈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 다 죽어버리고 중국, 일본, 한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요 부분 한 가지 제 생각에 올해 연말쯤에서 터닝 포인트가 나올지 안 나올지. 우리나라 한국으로 봤을 때는 뭡니까? 한국은 뭐 없잖아요. 자원도 없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이 정치 부분이거든요. 정치 부분.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지금쯤 뭔가 답이 나와야 돼. 뭐 싸우고 찌찌복등 간에 뭐 국회도 열고 이래가지고 좀 해 나와야지 이제 뭐 반도체, IT 반도체들도 이제 연말 기준으로 해서 좀 살아나고. 왜? 반도체 주가도요. 우리 유가 보면 알잖아요. 유가도 이렇게 급락하다가요. 다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마찬가지 반도체도 급락하다 보면요. 급락을 하면은 뭡니까? 기업에서 물건을 많이 안 만들겠죠. 생산을 줄이겠죠. 단가가 떨어지니까. 그럼 떨어지면 뭡니까? 물량이 부족하니까 또 올라가겠지. 그죠? 이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아직까지는 뭡니까? 재고라는 게 있잖아. 재고라는 게. 지금 랜디 플러시라든가 반도체들이 떨어지는 거 보니까 재고가 넘치거든. 비쌀 때 많이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재고가 일정한 수준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는 계속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재고가 물량이 떨어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안 만들겠지. 또는 기업에서 물건을 풀질 않겠지. 그럼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는 거지. 그죠? 그럼 최소한으로 원래 연말 정도. 이게 왜냐하면 이 앞전이 12월이었거든. 2년 전에 12월, 19년이 얘기죠. 2년 후에 12월. 그러면 대충 답이 나와요.
제가 1년 단위로 이렇게 주가 뭐 생각하는 거를 제가 2017년도 12월 달에 한번 올려드렸고 지금 요번에 두 번째로 올려드리는데요.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그럼 그리 되려고 하면 이 두 가지 해결돼야 돼 이게.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포기를 하든가 우리나라 정치가 선진화 좀 되든가 이 두 개가 짬뽕이 돼야 됩니다 이게. 플러스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둘 다 안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이게 늦어질 수 있어요. 이게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내후년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주가 떨어지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은 또 죽겠다 그러고 그죠? 주가 떨어지면은 부동산이 올라가거든요. 주가와 부동산은 서로 상반입니다. 정비례입니다. 정비례. 반비례입니다. 반비례. 그게 보편화되었는데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몇 년, 한 4, 5년, 10년 정도 동안에 집값이 폭등을 해버렸어요. 그죠? 대폭등해 버렸어. 지금 집값이 어디냐 하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던 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깔짝깔짝대고 있어요. 여기 하고 있거든요. 지금 주값 떨어졌다고 쌩 난리잖아요, 지금요. 근데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10년 전에 비하면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지금. 주가도 지금 이렇고. 그러니까 뭡니까? 주가가 떨어지면은 얘가 원래 올라가야 되는데 뭡니까? 수요 공급 법칙이 같이 떨어지는. 이 디플레이션이지, 그죠? 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집값도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지면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손해보겠죠. 집 가진 사람도 손해볼 거고. 그 이런 걸 지금 막으려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잘해야 된다, 그 지금. 지금 저끼리 국회의원 하면 해먹으려고 지금 나라 말아 뭐라고 지금 나라 망하라고 기도할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요. 근데 그러고 있잖아, 지금. 그런데도 막 지지율 30%쯤 되고 막 이러잖아. 희한하지, 그죠? 나라가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왜 그런지. 자, 장기적인 전망은 이렇다고 치고요.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는데, 단기적인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죠? 삼성전자는 얘기했다시피 지금 여기가 지금 44,200원이 저항선입니다. 그죠? 저항선. 요 위에 조금 위에 보면 여기 하나 요 보이는 그죠? 여기 얼마 4만 5천 원, 좀 4만 4천 원 700원쯤 되겠다 그죠? 뭐 뭔색 요 파란 요 색깔이 뭡니까? 60일선이지 그죠? 60일선이 저항이 있다. 저항 있다는 거 말고 주십시오. 뭐 그냥 음, 큰 의미는 없는데 있다. 44,200원에서 44,700원 정도. 대략 한 1.2% 정도 되겠다 그죠? 1.2% 정도 상승해도 되는데 이 지지하지 못하게 되면은 다시 떨어지겠다. 지지하면 올라갈 수 있다. 그죠? 44,200원 지지하면은 목숨줄 얼마다 44,200원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되겠다. 그죠? 삼성전자는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선물 차트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일단은 270점 제가 2를 저번에 한번 저항이라고 얘기 드렸지. 그죠? 저항 맞고 급락. 또 한번 근처까지 갔다가 미국이 쫙 올라가고 있다. 5월 동안 그죠? 선물은 5월 동안이고 미국 주가는 4일 동안 급등하고 있어 지금. 우리나라는 못 올라갑니다. 그죠? 미국으로 치면 이만큼 올라와 있는 거지 지금 그죠? 우리나라는 못 올라가. 이만큼 갭 차이가 있는 거지. 떨어질 때는 떨어졌는데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만큼 갭. 월요일 날도 결국에는 뭡니까? 이 예에서 저항이 나오겠지. 그죠? 270.05짜리 저항이 나올 거고 저항이 돌파를 하더라도 여기 지난번에 270.35지 그죠? 3호의 저항이 또 생겨나는 거. 이걸 지지를 하고 돌파를 하면은 요 자리겠지 그죠? 273까지 갈 수 있는 거. 이거 지지 돌파 못하면은 떨어질 거고 얘 돌파 못하고 지지 못하면 떨어질 거고 가면 여기까지. 여기 왔을 때는 하방, 묻지마 하방.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그죠? 이런 경우 있지 그죠?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그죠? 연속으로 대폭등하는 날이 연속으로 폭등 그죠? 이런 날 있었지 그죠? 지금은 그런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왜 나올 수 없냐? 이걸 깨버렸기 때문에 깨버렸어요. 264.1을 깨버렸기 때문에
이거는요, 과학이잖아요. 그죠? 과학이라는 건 뭡니까? 뭔가 지금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 예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돼. 검증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제 기법들은 이렇게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과학적으로 검증이 돼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고는 매일 꾸준하게 수익 낼 수가 없어요. 그 내가 매일 수익을 내는 것들이 뭡니까? 과학적인 검증이잖아요. 과학적으로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매일 수익 낼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하루도 안 빼고 매일 만 원도 괜찮습니다. 매일 수익 내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습니다. 매일 수익 낼 수 있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계속 수익 내도 매일 수익 낸다는 얘기는 과학적으로 검증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검증되어 있는 기준상으로 봤을 때는 264.1을 깨지 말았어야 되는 이 자리지. 그죠? 이 자리. 그죠? 깨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지켜왔잖아. 잘 지켜오다가 이날 깨버렸지. 그죠? 이날 깼는데 지지하고 지지한 척 하지 않으면 이게 다시 급락 나와버렸죠. 이게 과학인 거예요. 지지를 깨버리면은 결국에는 뭡니까? 올라가는 척 하더라도 뭡니까? 이 저항선이 깨져버리면은 폭락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 264까지는 안 갔지, 그죠? 254까지는 안 갔지. 250까지, 255까지는 안 갔지, 그죠? 안 가고 260에서 지지를 해줬는데 올라갈 수 있는 최대 한도는 얼마다? 273이란 얘기죠. 그러면 이런 모양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기껏 해봐야지 한 번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올라가도 맞고 떨어진다. 그럼 기간적으로 봤을 때 2, 3일 내외. 이 2, 3일이라는 건 뭡니까? 급등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틀 만에 고점이 완성돼 버리고 지지부진하게 올라가면은 3일 정도 걸린다는 얘기죠. 그럼 가두리 치더라도 마찬가지. 가두리 치더라도 3일 정도 지나면은 다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음 주가 만기주니까 그죠? 만기주임을 감안해 보면은 월, 화, 수, 목. 그럼 만약에 일단 내일은 갭 상승 하겠지, 그죠? 갭 상승해서 떠서 출발할 거고 출발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화요일 날 만약에 월요일 날 271 정도 마감했다. 271에 마감했다. 그럼 273까지는 2포인트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뭡니까? 화요일 날 오전까지만 상승. 오후는 뭡니까? 다시 하락. 근데 만약에 이날 마감이 270이었다. 또는 269였다. 다음날 271에 마감했다. 그럼 어떻습니까? 수요일 날 273 찍고 하락. 이거는 상승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그죠? 이 자리가 왔을 때 얘기합니다. 이 자리가. 273이 왔을 때 얘기하는 거야. 올 경우에. 그럼 여기서 전제 조건은 뭡니까?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어, 지금 빨간색이 중요한 선이거든요. 예, 빨간색이 중요한 선입니다. 268이지, 그죠? 268을 깨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예, 깨지 않는다는 조건. 지금 금요일에도 깨버렸잖아요. 그죠? 깨버렸어요. 야간장이 올랐으니까 오르긴 했지만은 금요일날 깨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금요일날 정상적으로 잡으면 뭡니까? 제가 이날 얘기했죠. 이날 그죠? 전날 얘기했죠. 전날 제가 풋 잡는다고 했지. 그죠? 풋 잡는다고. 이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마음 같아서는 풋 잡고 싶다 그랬잖아요. 풋이나 선물 맺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야간장에서는 왔다 갔다 했는데 뭡니까? 우리나라 주간장 들어오니까 바로 폭락해버리지. 그죠? 아침에 폭락해버렸잖아. 다시 올라가긴 했지만 이게 그래도 2포인트 이상이잖아요. 그죠? 옵션으로 치면 50% 이상 수익 나는 거. 근데 어제장 같으면 좀 애매했어요. 그죠? 예, 어제 왜 애매했냐 그러면은 밑으로 갔다가 위로 많이 올랐다가 떨어졌거든요. 그럼 여기 물린 사람들 있을 거란 말이야, 이 자리에. 그럼 야간장에서 이걸 한번 올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번쯤은 올리지 않겠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콜 잡았던. 야간에 콜 잡아가지고 좀 해먹고 던졌지, 그죠? 뭐 얼마 먹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푼돈 5만 원 먹었네, 그죠? 한 개 사놨거든요. 한 개, 요거 하나 사놔놓고 놀러 갔어요, 그냥. 7시쯤, 6시 반쯤 돼가 하나 사놓고 놀러 갔는데, 하나 샀는데 4만원 수익이더라고요. 아, 이거 10개 사놨으면 40만원 수익이다, 그죠?
100개 사놨으면 400만 원 수익이고. 이렇게 오를 줄 몰랐지.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죠. 이게 또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급락하고 이렇게 떨어졌는데 얘가요. 이 오르는 폭을 봐야 됩니다. 오르는 폭. 이게 얼만큼 오르냐에 달렸어요. 얼만큼 오르느냐. 이게 돌파하고 돌파하느냐 그지? 288 뭐 돌파하느냐 268 돌파하느냐 돌파 한 방에 해버렸잖아요. 그건 뭡니까? 상방을 보겠다는 얘기지. 근데 갑자기 외국인이 변심하면서 폭락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요만큼 물렸는 사람들 있을 거라 이 자리가. 이 자리가 다시 돌아오면은 야간장 보시면 마감이 딱 그만큼 올렸어요. 그죠? 많이도 아니고 딱 야간장에서 내린 만큼 올랐어요. 전날 내린 만큼. 그죠? 그 주간장에 고점 받던 자리가 이 자리잖아요. 그죠? 이 자리 그죠? 예. 딱 요만큼 올랐어요. 주간장의 고점이지. 그죠? 주간장 고점 자리지. 그죠? 예. 269점 한 6 정도. 평균 잡아서 6 정도. 딱 요 자리까지 왔어요. 그럼 뭡니까? 이 주간장에서 물린 놈들 한번 급락급등하면서 이 폭이요. 이 폭이 여기서 멈춰가지고 멈췄어야 되는데 이 정도쯤에서 멈췄어야 되는 거예요. 멈췄어 가지고 이렇게 마감했으면은 저는 이거 올라간다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오버슈팅이 나왔죠. 오버슈팅이. 오버슈팅이 나오고 나서 숨도 안 쉬고 떨어졌잖아요. 그럼 뭐 다시 한번 더 올라가는 거지까지 그죠? 야간장이 이만큼 올라왔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저항이 있지 그죠? 저항이 있지 그죠? 예. 이것도 저항인데 그죠? 저항. 원래 아침에도 맞고 이래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졌다가 돌파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270.05 270.05를 지지하고 마감한다면은 273을 보면 되는 거고 지금 크게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한 2, 3일 정도는 더 상승 여력이 있다. 그 말은 2, 3일 안에 지나면은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면은 월, 화, 수, 목 만기잖아 그죠?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 따로 떨어뜨려서 보면 요날까지는 상승할 수도 있고 요날 떨어지거나 아니면 월요일 날 많이 오르면 화요일 날 오후에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죠? 그렇지만 수요일 날은 뭡니까? 결국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죠? 이게 273 근처를 간다고 또는 268을 지지한다는 조건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지한다는 조건에서. 뭐 지지 안 하고 월요일 날 갭상승했다 바로 급락해버리면 할 말 없는 거고 그죠? 어쨌든 전체적인 차트로 봤을 때는 2, 3일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하방으로 전환되는 거는 화요일 날 오후나 수요일 날 오전이다. 11시경 정도 그죠? 시간도 알고 있잖아요. 시간도 알려드리잖아요. 양압을 한번 볼게요. 그죠? 여러분들 다 주식을 할 줄 몰라야지 제가 돈을 쉽게 벌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주식 전문가 돼버리면 제가 돈을 못 벌어요. 힘들어. 그냥 사기만 사면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주식을 많이 알아버리면은 저 같은 사람들이 피곤해져요. 지금처럼 이렇게 쓸데없는 분석을 많이 해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분석 안 하잖아요. 그 분석 안 하고 들어가서 몇만 원 먹고 나오잖아 그냥. 그리고 기분 좋게 그냥 웃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막 많이 알면은 제가 돈 벌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선택받은 사람들 선택하신 분이지. 제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우겠다고 선택했는 사람들 몇 명. 그 사람들만 배우면 돼요. 그 사람들 알아도 전혀 변하는 게 없어요. 그 정도 인원이. 근데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저처럼 생각하고 저처럼 매매를 하고 저처럼 돈을 벌면은 그럼 주식이 돈 벌라고 만든 것도 아닌데 다 벌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진다니까. 악독해지는 거야, 메이저들이. 점점점. 나야 어떻게든 악독해져도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못 살아남잖아요. 어차피 죽을 운명이거든. 되게 죄송한 말이지만 어차피 죽어야 되는 운명이에요. 개미들은요, 왜 개미입니까? 죽으라고 개미잖아. 아니면 개미를 코끼리라 했겠지. 왜 개미 군단이라 합니까? 밟으면 죽어버리거든. 숫자만 존나게 많은데, 지나가던 자전거나 지나가도 보면 다 죽어보거든. 그래서 개미라 그러잖아. 코끼리라 해보세요. 코끼리가 존나 많으면 뭡니까? 자전거 지나가다 밟으면 자전거 죽지, 씨발, 뭐, 어디 코끼리가 죽습니까?
왜 개미를 개미라 합니까? 죽을 운명에 있거든. 운명이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야, 죽어야 되는데 이 제가 너무 많은 걸 가르쳐 주면은 여러분들이 안 죽잖아요. 자꾸 이렇게 삐짓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메이저들은 악독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복잡하게 설명하기도 싫고 많은 걸 가르쳐 주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본인이 선택한 사람들, 또 저도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나 온다고 받아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매매 패턴, 매매 습관, 그런 것들이 저한테 배워가지고 답이 나올까 안 나올까를 과학적으로는 아니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적으로는 한번 고민을 해보고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합니다. 이 사람 뭐 해봐도 뭐 문제 없겠다 싶으면 그냥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왜? 왜 그렇게 하냐? 그냥 사람들 뭐 한 1000명 모아놓고 그냥 막 하면은 돈도 많이 벌고 좋을 건데 돈은 많이 버는데 내 기법이 사라지잖아요. 이 과학적으로 검증이 돼 있는 기법이 사라지잖아요. 개나 소나 다 아는 게 무슨 비밀입니까? 그죠? 비밀은 일부만 알 때 비밀이 생기는 거죠. 다 알면은 비밀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이런 것들 제가 생각을 하거든, 저는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저는 생각을 해요. 정치도 보고, 정치인 욕도 하고, 제발 정부 욕 좀 하지 말라고 막 얘기도 하고 싶고, 또 삼성전자 반도체가 어떻게 되니 보고 있고, 미국 대통령이 어떤 짓을 하는지도 사실 다 봐요, 저는요. 신경을 안 쓸 뿐이지, 그냥. 정치인들 원래 그렇고 대통령 뭐 미국 대통령이 뭐 어떻게 하는 내가 뭐 내가 찌랄 해봤자 미국 대통령이 내 글 봐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지만은 그래도 다 봐요 생각을. 왜냐면 변수가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 변수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변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뭡니까? 변수를 알면 돼요. 변수를 알면은 그건 비밀이 아니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하나를 해서 하루에 100만 원을 벌든 10만 원을 벌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뭡니까? 참 많은 거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을 아는데 많은 것들이 주식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지, 그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파생이지, 그죠? 파생은 뭡니까? 주식과 파생의 큰 차이점은 뭡니까? 얘는 뭡니까? 길게 보는 기고 얘는 뭡니까? 하루하루 보는 거지, 하루하루 보는 거. 하루하루를 볼 줄 알아야지 길게도 보이는 거죠. 하루하루가 모르는데 길게 어떻게 봐요? 10분 후에 주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루 뒤에 주가를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는 거죠. 이건 사기죠, 이거는요. 하루의 주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1년 뒤에 주가를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사기죠, 이것도. 1년도 모르는 사람 10년 어떻게 하냐고. 그럼 결국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10년치를 분석하는 사람은 내일 당장 9시 10분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맞춰야 됩니다. 맞출 줄 알아야지 이게 맞는 거지. 그래야지 이게 맞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지, 그죠? 제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전망을 가르쳐 드리면은 보통 잘 맞잖아요. 이게 왜 잘 맞냐 그러면은 하루하루를 잘 맞추니까 그런 거예요. 하루하루가. 하루하루가 뭉쳐가지고 1년이 되는 거고 1년 1년이 뭉쳐서 10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년 정도의 주가를 알려고 하면은 매달 12개월 주가를 예측을 해야 되고 12개월 주가를 알려고 하면은 4주, 한 달에 4주지, 그죠? 1개월에 4주를 알아야 되고 4주를 알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 알기 위해서는 뭡니까? 오늘 당일에 주요 쟁점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일 올라간다 내려간다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게. 안 맞으면 끝이잖아. 안 맞으면 돈 날려야 되는데. 돈 날리면 끝인데. 한 번만 틀려도 끝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하루하루가 중요한 거야, 하루하루가. 내일 모르겠어. 오늘 지금 현재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자리에서 10분 뒤에 주가가 중요한 거지.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되고 모레 주가가 어떻게 되고 알 게 뭐야. 그게 뭐 중요하냐고요. 근데 10분 후에 주가를 아는 사람은요, 1시간 뒤에 주가도 알 수 있고요. 1시간 뒤에 주가 아는 사람들은 5시간 뒤에 주가도 알 수가 있고, 5시간 뒤에 주가를 아는 사람들은 하루를 알 수가 있고요. 하루 아는 사람은 10일 알 수 있고, 아닙니까, 이게요? 만 원 벌 수 있는 사람은 10만 원 벌 수 있고요. 10만 원 버는 사람은 20만 원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봐서 100만 원 버는 사람이 만 원을 못 벌면은 뭡니까?
사기죠, 이거는. 여러분들 100만 원 벌 수 있잖아요. 근데 매일 만 원씩 벌으라 하면은 한 달 내내 벌 수 있습니까? 못 벌죠. 뭐 실력이 아닌 거예요, 이거야. 재수인 거라. 그럼 뭐야? 다음에 100만 원 또 날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 마이너스 100만 원 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거꾸로 가고 있잖아, 지금. 만 원을 벌 줄 알아야지 2만 원을 벌 줄 알고 2만 원을 벌 줄 알아야지 5만 원 벌 줄 알고 5만 원 벌 줄 알아야지 10만 원 벌 줄 알고 10만 원 벌 줄 알아야지 20만 원 벌 줄 알고 20만 원 벌 줄 알아야지 50만 원 버는 거지. 그죠? 그래 이 돈이 뭡니까? 그래야지 내 돈인 거예요. 10년 후에도 내 돈이고 100년 후에도 내 돈이에요. 왜?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단계를 밟고 갔거든요. 단계를 밟고 갔잖아. 3일선이 밑에 있고 그 밑에 뭡니까? 5일선, 11선, 21선, 61선, 100 이게 뭡니까? 정비열이라고 그러잖아요. 상승 추세의 나오는 패턴이 정비열이잖아요. 상승 패턴에서 정비열 안 나오는 경우 없어요. 법칙이라고 그랬잖아요. 법칙. 왜 그러냐가 아니라 법칙이잖아요. 주가를 올리려고 하면은 누군가를 꼬셔서 주가를 올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동평균선은 뭡니까? 정배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배열 상태가 뭡니까? 상승장의 추세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역배열에서요. 역배열에서 이렇게 쭉쭉 내려가는 역배열이 있습니다. 그죠?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역배열에서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정배열 되는 게 아니에요.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얘가 올라가고 시간을 쭉 둬서 얘도 올라가야 되고 또 얘도 턴 해줘야 되고 얘도 턴 해줘야 되고 이러다가 시간이 쭉쭉 지나면 얘는 이렇게 올라가고 올라가서 뭡니까? 이게 정비열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얼마나 엄청난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하락하던 추세가 이렇게 돌릴 때는 굉장히 여러분 계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계좌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거라. 돌리려고 하면 뭡니까? 한 방에 이렇게 못 올라가요. 좀 올라가다 다시 떨어진다. 이게 뭡니까? 계단식 하락의 그냥 기술적 반등이에요. 이걸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긴 시간 동안을 횡보를 해야 돼, 횡보를. 그러다가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시간이 짧게는 1년 걸릴 수도 있고, 뭐 길게는 평생 동안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을 1년 걸리면 너무 길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1년 동안 돈도 못 벌고 계속 바닥 기고 있으면 이상. 이걸 3개월로 줄이면 됩니다. 이걸 3개월로 줄이면 뭡니까? 3개월 이후부터는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1년 좀 지나면 뭡니까? 처음에 1년 동안은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계좌가 이렇게 폭락하다가 약간씩 올라가다가 이제 1년 정도 지나면 이렇게 쭉 올라간단 말이죠. 이렇게. 이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만들어야 돼요. 터닝 포인트를. 이거 없이 절대 정별되는 경우 없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에 6개월 걸려요. 우량주들은요. 이거 만드는데. 그러니까 모든 기술적인 분석이라든가 기본적 분석의 그 크기를 보면은 다 무언가 흐름을 바꿀 만한 계기가 있어야 돼요. 제가 정치, 경제, 국제 상황 다 이렇게 관심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다 염두에 두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하루를 알아야지 10년 뒤에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일 하루를 알기 위해서 아니라 10년 뒤를 검증을 하는 거예요. 자, 내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 뭘 보냐 그러면요. 1년 후의 주가를 예상을 합니다. 그럼 1년 후에 오늘 내일 월요일 날 돈 10만 원 벌자고 하는데 1년 뒤에 어떻게 될 거를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왜? 저는 최소한도로 주가 한번 들어가기 위해서 1년치를 최악의 경우를 고려를 한다는 얘기죠. 말도 안 되지, 그죠? 네가 씨발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저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를 지금까지 모르는 사람. 근데 저를 이제 안지 한 6개월 이상 된 사람들은 제 거짓말인가 아닌 거 알고 있지, 그죠? 이게 맞더라 맞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내일 아침에 10만 원 먹기 위해서 이 10년 뒤에 주가가 어디 되는지도 예상하는 거예요. 이 최악의 경우. 그건 뭐야? 이런 경우죠. 나는 1년
뒤에, 지금으로 치면 6개월 뒤에, 6개월 뒤까지는 주가가 떨어질 거고 6개월 뒤부터 조금씩 올라갈 거라고 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뭡니까? 만약에 내일 273이 와버렸어요. 271이 왔어요. 나는 하방은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상방은 베팅 안 한다는 얘기예요. 270, 네가 275, 3이 1이 오면은 3까지 올 수 있다며. 맞지, 그죠? 네, 맞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는 왜 나는 6개월 뒤에는 주가가 250 아래라고 보거든요. 물려도 상방으로 안 물린다는 얘기예요. 물려도 271에서 왔다 갔다 할 때 10만 원 먹고 팔아버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상방은 안 잡는다는 얘기예요. 최소한도로 6개월 지나서는 250 아래로 보거든. 최소한 230까지도 볼 수 있고요. 그럼 저는 최소한 250 아래로 보니까 지금은 물려도 뭡니까? 하방에 물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더 올라가더라도 하방을 보지 상방 안 본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273이 와도요. 270 잡았다. 2포인트 손해봤어요. 근데 기다리면 뭡니까? 다시 250 온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의미예요. 제가 이렇게 길게 본다는 거는. 최악의 경우도 예상한다는 얘기예요. 최악의 경우. 절대 저는 290 와도요. 저는 상방 안 봅니다. 하방 볼 거예요. 만약에 8월 달에 만약에 종합주가가 250, 선물지수가 250 왔어요. 저 상방 안 봐요. 하방 볼 거예요. 이게 더 떨어지겠지. 230까지 내려오겠지. 그죠? 근데 여기서 다시 260까지 왔어. 올라오더라도 전 상방 안 봐요. 하방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왜? 내 기준상으로는 6개월 지나면 6개월 뒤까지는 하락이거든. 그래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냥 장기적으로. 근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 못 드리지. 그죠? 너무 호황되잖아. 맞을 확률도 별로 없고 내가 신도 아니고. 근데 이런 게 묘하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냥 어렴풋하게 예측하는 것들이 또 맞게 떨어져. 주가는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내 말대로 떨어지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보고 있는 시장이 맞다는 거지. 그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매매가 맞고 내가 보고 있는 시장이 제대로 보고 있는 시장이라는 얘기죠. 그럼 저는 6개월 뒤에도 벌고 있을 거고 6개월 뒤의 6개월 뒤에도 벌고 있겠죠. 왜? 예측했잖아. 원래 연말까지는 떨어지고 연말 이후부터 올라갈 거라고. 그럼 내년에는 뭐예요? 내년에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방을 안 볼 거예요. 상방만 볼 거예요. 지금은 뭡니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 자리만 보겠지요. 내년에는 뭘 본다? 내년에는 내려갔다 올라가는 이 자리만 볼 거란 말이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든 이렇게 내려가든 하잖아요. 지금은 뭡니까? 요 자리에서만 보는 거예요, 제가요. 요 자리에서만. 요 자리에서만. 하방을 보니까. 근데 내년부터는 뭡니까? 요 자리에서만 볼 거예요. 요 자리에서만. 요 자리에서. 떨어지더라도 이 자리에서 볼 거라. 왜? 그게 내 기준이니까. 근데 보니까 내년 3월 달 됐는데 주가 계속 폭락하더라. 그럼 뷰를 바꾸면 되지. 뭐가 어려워. 뷰를 바꾸면 되지. 어? 내 생각한 게 틀리네? 틀리면은 틀린 대로 가면 되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시장을 맞추면은 쉽게 돈을 버는 기고 시장을 틀리면은 어렵게 돈을 벌면 돼요. 시장 틀린다고 해서 내가 돈을 날리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오늘 내일 시장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한 달 정도 만에 시크릿 회원도 한 명 생기고 원래 있었지만 원래 계시는 분도 있지만은 생기고 해서 아주 간만에 좀 장기적인 어, 강의를 하나 올렸습니다. 도움이 되실지 안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생각할 수도 없을 거고요. 또 모든 사람들이 또 돈을 벌 수도 없는 게 주식시장이니까 제 말이 이해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조금 빨리 돈을 벌 수도 있고요.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면은 굉장히 느리게 고생을 좀 할 수도 있겠습니다. 윈도우 정품 인정. 정품 인정합니다. 정품 아니어도 관계없습니다. 그죠?
이 시리얼 넘버를 잊어버렸어요. 옛날에 제가 이 그 시리얼 뭐 정상적인 그게 있었는데 그 CD하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어디 치웠는데 차에 놔둔 걸로 기억나는데 없어요 지금요. 찾아보고 없으면은 뭐 인정을 돈 주고 인정을 할까 싶은데 뭐 인정 안 해도 사실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인정 안 하고 놔두고 있습니다. 자, 내일 매매 잘 하시고요. 예, 또 내일 뵙도록 할게요. 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